갈래복합 두 번째입니다. 223쪽. 이제 한시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필, 고전 수필이 하나가 있는데, 한시야. 그렇게 뭐 어렵지 않죠? 왜냐면, 그냥 한시를 우리 현대어로 다 풀이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만 좀 봐주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중간에 좀 대화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불을 화자를 나그네 바로 화자를 말하는 거죠.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라고 해서 이제 부인의 어떤 모습, 그 뭐야, 인심 있는 모습인 거지. 인심 있는 모습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가 물어보는 거야. 박가더르는 어디 계시오? 라고 이제 부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바로 이 부분이 나그네와 그 다음 부인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화가 들어가면 극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해 주시고.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에 서성대누나.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서의 모습인 거야. 숲속에는 무서운 호랑이 많아 뜯은 콩잎, 광주리에 반도 안 된다. 그래, 호랑이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산속에 머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 동물들밖에 없어. 그리고 호랑이도 있어서 뭐 산나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뜯지 못해. 그럼 산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했어?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 가련할 손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산민이죠. 산속에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화자가 보이는 반응인 거야. 그래, 안타까운 거지. 긍정적 반응입니다. 안타까워. 힘들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곳이 뭐가 좋다고 척박한 두매산골에 산단 말인가. 편안할 것은 저 너머 평지의 생활. 당연하지. 산속에서, 그러니까 두매산골의 생활과 평지의 생활을 알아. 당연히 평지의 생활이 좋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고파도, 그 다음에 물결 표시하십시오. 고을관리 너무 무서워. 지금 산에 있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고을관리가 된 거네. 그래서 산속에 사는 거네. 그럼 바로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탐관오리 혹은 가렴주구라고 하지? 거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앞에 나오는 호랑이는 지금 고을관리를 빗대어서 나타내는 건 아니죠. 실제 호랑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산생활의 어려움을 드러내주는 대상인 거고. 나를 봅니다. 이거 나는 열려 함양 박시전. 그래서 열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일단 이게 수필이기 때문에, 수필에서는 내가 먼저 글쓴이가 경험한 것, 그걸 통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처리해주면 되겠다. 볼게요. 내가 아내고를 다스리기 시작한 그 이듬해인 개축년 몇 월 며칠이었다. 자신의 이제 경험을 드러낸 거야. 밤이 장차 셀 즈음에 내가 어렴풋이 잠깨어 들으니 청소 앞에서 몇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슬퍼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내 잠을 깨울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래. 내가 그제야 소리를 높여 달기 울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곁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다. 벌써 서너 번이나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바깥에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통인 박상효의 조카딸이 함양으로 시집가서 일찍 가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압의 3년상이 끝나자 바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구해달라고 하지만 상효가 오늘 숙직당번이므로 황공해 하면서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가보라고 명령하였다. 날이 저물 무렵에 함양 가부가 살아났냐. 그래, 이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났느냐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의 나는, 그러니까 박지원은 살아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상회의 모습은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어쨌든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벌써 죽었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거기다 밑줄 칩니다. 서글프게 탄식하면서 그래서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모질구나. 이 사람이여.
하고는 여러 아전들을 불러다 물었다. 함양에 연려가 났는데 그가 본래는 아내 사람이라고 했지. 그 여자의 나이가 올해 몇 살이며 함양 누구의 집으로 시집을 갔었느냐? 어릴 때부터 행실이 어땠는지 너희들 가운데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아전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제 그 박씨의 행실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야. 여러 아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박씨의 집안은 대대로 이고을 아전이었는데, 그 죽은 박씨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 아비의 이름은 상일이었습니다. 아까 조카딸이라고 해서 딸이 아닙니다. 그가 일찍이 죽은 뒤로 이 외동딸만 남았는데 그 어미도 또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지냈던 거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미의 손에서 자랐는데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씨는 효성이 깊은 그런 딸이었던 거야. 손녀였네. 그러다가 나이 19이 되자 함양 임술중에게 시집가서 아내가 되었지요. 술중도 또한 대대로 함양의 아전이었는데 평소에 몸이 여위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초례를 치르고 들어간 지 반년이 채 못되어 죽었습니다. 박씨는 그 남편의 초상을 치르면서 예법대로 다 하고 시부모를 섬기는 데에도 며느리의 도의를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고을의 친척, 그러니까 어디가 되는 거니? 이 고을인 거지. 우리 고을하고 그 다음에 함양, 그 시집간데 두 고을의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그 어진 태도를 칭찬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정말 거기다 비추십니다. 이제 정말 그 행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물결 표시해줘. 지금 이 박씨가 왜 죽었어? 자결한 거지. 자살한 거야. 이 자살한 거에 대해서 정말 그 행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 그렇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거 누가 평가하고 있는 거니? 아전들이. 맞죠? 지금 이제 박지원, 나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전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야. 계속 봅니다. 한 늙은 아전이 감격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시집가기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이 말하길 술중의 병이 골수에 들어 살 길이 없는데 어찌 혼인날을 물리지 않느냐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할아비와 할미가 그 여자에게 가만히 알렸더니 그 여자는 이때 말하는 그 여자는 누굴 말하는 거겠어? 박씨야, 박씨.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혼인날이 다가와 색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할아비와 할미가 되는 거죠. 박씨네야. 술중을 보니 술중이 비록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폐병으로 기침을 했습니다. 마치 버섯이 서 있고 그림자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다. 삐쩍 말랐네. 색시의 집에서 매우 두려워하며 다른 중매쟁이를 부르려 했더니 그 여자가 박씨죠. 박씨가 얼굴빛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번에 바느질한 옷은 누구의 몸에 맞게 한 것이며 또 누구의 옷이라고 불렀지요? 저는 처음 바느질한 옷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 그거지. 우리 이제 결혼할 때는 폐물 같은 거. 오케이. 지금 그 옷을 이제 지어준 게 당연히 임술중의 옷을 지었으니까 자신의 선택이 아니지. 자신의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을 지키겠다라는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 집에서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원래 잡았던 혼인날에 사위를 맞아들였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이제 손녀의 의사를 수용을 한 거죠. 비록 혼인을 했다지만 사실은 빈 옷을 지켰을 뿐이랍니다. 그래. 지금 이제 병자였던 거니까. 얼마 뒤 함양 군수 윤관석이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연려 박씨의 행실이 어땠던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자기네 고을, 그러니까 이 고을이 어디냐면 안이죠, 안이 고을. 이 안이 고을에 있던 아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면서 행적을 쭉 얘기를 해줬어. 얼마 뒤에 함양 군수 윤광석이 밤중에 기이한 꿈을 꾸고 감격하여 열부전을 지었다. 산청 현감 이면제도 또한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야 그거? 박씨죠. 박씨를 위하여 전을 지어주었다. 거창에 사는 신도향도 문장을 하는 선비였는데 박씨를 위하여 그 절의를 서술하였다. 그러니까 윤광석, 그 다음에 산천현감 이면제, 그리고 신도향 다 지금 이 박씨의 행실을 높게 보고 있는 거야.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한결같았으니, 이때 말하는 그는 누구겠어? 박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한결같았으니 어찌 스스로 나처럼 나이 어린 과부가 세상에 오래 머문다면 길이길이 친척에게 동정이나 받을 것이다.
이웃 사람들의 망령된 생각을 면치 못했더니 그 이웃 사람들의 망령된 생각 바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인 거잖아. 빨리 이거 봐. 거기다 밑줄 쳐주세요. 이웃 사람들의 망령된 생각을 면치 못할 테니 빨리 이 몸이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랴. 이거 누구의 판단이야? 그렇죠. 나 박지원 작가의 판단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래 얘 되게 잘했어. 그런데 그걸 그냥 그렇게만 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맞죠? 주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지금 죽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박지원의 관점은 앞에서 보여준 사람들의 관점하고 달라. 앞에서는 그래 수절하기 위해서 따라 죽은 거에 대해서 지금 되게 높게 평가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박지원은 그런 죽음이 그냥 그렇게 정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주변의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시선 그리고 망령된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뭐 했을 거다? 죽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다른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결국에 이렇게 죽음에 이렇게 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인 거잖아.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뭐겠어? 의뢰의 과부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었겠지. 그냥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과부라면 혹은 과부가 또 이제 다른 사람 만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테니까 그런 거 에이 그렇게 들을 바에는 그냥 죽어버릴래 라고 박지원은 생각했던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 당시에 그렇게 여성에게 정절을 강조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 마지막 문단입니다. 슬프다. 그가 처음 상복을 입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장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고 장사를 끝난 뒤에도 죽음을 참은 것은 소상이 있기 때문이었다. 소상을 끝난 뒤에도 죽음을 참은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대상도 다 끝나서 상기 3년상을 마치자 지아비가 죽은 것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어 그 처음의 뜻을 이뤘다. 어찌 열부가 아니랴. 됐어? 열부가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부를 만든 것이 그 앞에서의 내용을 본다면 이제 순수한 어떤 열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비판한 것이야. 그렇게 만든 사회적 분위기를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1번은 아까 가에서 대화하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니은은, 뭐야, 니은? 그렇죠. 니은은 호랑이가 없는 대신 손길이, 그렇죠. 미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제 부정적 인식 내려갈 수가 없었던 거죠. 보기를 읽어볼게요. 3번입니다. 임진왜란과 병자로 난 이후에 집과 토지가 황폐화되고 관리들의 수탈까지 자행되어 조선 백성들은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다. 그러면서 신분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 규범에 대한 비판의식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다. 이 내용은 가에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 규범에 대한 비판의식은 나와 관련해서 좀 보면 되겠죠. 하지만 지배층은 백성의 궁핍을 해결하거나 사회 변화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예론을 강조하며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답습함으로써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지금 그런 인물들이 이제 나에서는 아까 그 앞에서 박지원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였던 먼저 이제 이렇게 쓴 사람들 있지? 그럼 걔네들을 보면 되겠네. 이런 상황은 지배층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산민은 내려가지 않는 거야. 가나안의 조선에게 이러한 사회상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3번 선택지를 보시면 나에서 박씨는 조선사회 지배층의 사상을 답습하지 않고자 아니죠. 답습하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나머지들이 처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5번. 거기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뭐였던 거야? 죽는 거, 따라 죽는 것을 더 잘한 거, 바람직한 거, 그것이 행실이 드러났다 이런 표현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5번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합관례도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고생했습니다.